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합격하는 자격증 자동문입니다. 본 영상은 2022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대비 압축 팩 세트입니다. 시험주관기관 대한보디빌딩협회의 평가 항목에서 2022년에 삭제, 추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협회 최신 규정 1회 1. 경기인 등록 규정 2022년 2월 8일 최신 개정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문제 1번 경기인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 기존 선수 등록은 1차 기간은 4월 10일, 2차 기간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규 선수, 지도자, 심판은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 2번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로서 선수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설명하시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의 선수 활동 제한 사항을 말하시오. 당해연도 전문체육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생활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지도자 등록 자격은 무엇인가? 문체부가 발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가 발행한 정교사 자격을 갖추어 매년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 5번 경기인 규정의 전문선수와 동호인 선수를 설명하시오. 전문선수는 협회 전문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동호인 선수는 협회 생활체육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1회 2. 도핑방지 규정 2022년 5월 11일 최신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문제 6번 도핑이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여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제 7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징계는 어떻게 되는가? 메달, 점수, 상금을 몰수하고 경기 결과가 실효되고 웹페이지에 실명이 1년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구 자격 정지는 과징금 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 8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조항 11가지를 설명하시오. 1. 치료의 금지 약물 존재 2.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사용 시도 3. 치료 채취 회피, 거부하거나 채취 실패 4.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5. 도핑 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 하거나 부정행위 시도 6. 금지 약물, 금지 방법 보유 7. 금지 약물, 금지 방법에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 시도 8. 선수에게 금지 약물, 금지 방법 투여 시도 9.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금지된 선수 또는 지원 요원과 연루 11. 선수 또는 관계자의 제보 저지 또는 보복입니다. 문제 9번 도핑 관리 11단계를 설명하시오. 1. 검사 대상자 선정 2. 대상 선수 통지 3. 도핑 관리실로 이동 4. 치료 채취용품 제공 5. 치료 제공 6. 치료량 확인, 소변 90ml 7. 치료 나눠 담기 8. 치료 봉인 9. 비중 측정 10. 도핑 검사서 작성 11. 치료 분석입니다. 문제 10번 의도하지 않은 도핑은 무엇인가? 부주의 또는 실수로 선수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금지 약물이 도핑 테스트 결과에 검출된 경우입니다. 문제 11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란 무엇인가? 선수가 질병 치료나 부상 회복을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1회 3. 심판위원회 규정 2022년 2월 8일 최신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문제 12. 심판 등급 구분을 설명하시오. 국제심판 A, B, C급은 국제대회, 전국대회, 국내 심판 1급은 전국대회, 지역대회, 국내 심판 2급은 지역대회입니다. 문제 13번 심판원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알코올 함유 음료 섭취 안됨, 사진 촬영 안됨, 선수 지도 안됨, 다른 심판과 이야기하면 안됨, 선수로 출전하면 안됩니다. 2. 종목 소개 파트 문제 14번부터 21번까지는 종목 공식 인정 연도와 장소 문제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인데 암기 안 하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술 보기 전에 꼭 숙지하고 가세요. 문제 14번 남자 보디빌딩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IFBB 총회입니다. 문제 15번 여자 보디빌딩 공식 인정한 장소와 시기는 1982년 벨기에 브리에 IFBB 총회입니다. 문제 16번 여자 보디빌딩 승인 취소되고 여자 피지크로 대체된 연도와 장소는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 IFBB 총회에서 승인 취소하면서 여자 피지크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제 17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을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2005년 중국 상하이 IFBB 총회입니다. 문제 18번 남자, 여자 피지크의 인정 연도와 장소는 2012년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열린 IFBB 총회에서 최초 인정되었습니다. 문제 19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를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2018년 스페인 베니돔 IFBB
IFBB 총회입니다. 문제 20번 보디 피트니스를 최초 언제 어디서 인정하였는가? 2002년 이집트 카이로 IFBB 총회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문제 21번 비키니 피트니스 공식 인정한 장소와 시기는 2010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IFBB 총회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보디빌딩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22번 남자 보디빌딩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총 4개의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예선 라운드는 4개 규정 포즈,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결선 2라운드 7개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60초입니다. 문제 23번 남자 보디빌딩 7가지 규정 포즈와 4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프론트 레스프레드,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5번 백 레스프레드, 6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7번 업도미널 엔타이스입니다. 4가지 규정 포즈는 1번, 3번, 4번, 7번입니다. 문제 24번 남자 보디빌딩 경기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단색에 투명하지 않은 깔끔한 트렁크로 색상, 섬유,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트렁크는 대둔근의 최소 4분의 3은 가려야 하며 측면 최소 폭은 1cm입니다. 트렁크에 패딩을 넣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신구 착용은 안 되며 지워질 수 있는 판 및 불온전은 사용 금지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25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는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와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쿼터턴, 7개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4.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심사 60초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26번 남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피지크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및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개인별 연기 및 쿼터턴. 문제 27번 남자 피지크 경기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깔끔하고 단정한 긴 반바지로 색상 및 섬유는 선수 재량입니다. 반바지는 다리 위쪽을 다 덮어야 하며 슬개골 위쪽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며 트렁크 안쪽에 패드 사용은 금지됩니다. 딱 달라붙지 않는 신축성 좋은 반바지. 개인 스폰서 로고는 사용 금지되나 제조사 로고는 사용 가능. 결혼 반지를 제외한 액세서리는 금지됩니다. 문제 28번 남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에서 감점 요소는 무엇인가? 피지크는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혹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피지크는 근육이 너무 많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야유였을 경우에는 감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클래식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29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는 다음 4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제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제2라운드 쿼터턴, 7개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4. 결선 제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60초. 문제 30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의 7가지 규정 포즈와 4가지 규정 포즈는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5번 백큐 포즈, 6번 업도미널 엔타이스, 7번 클래식 포즈 에디슬렉스 초이스입니다. 4가지 규정 포즈는 1번, 2번, 3번, 5번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여자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31번 여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여자 피지크 경기는 다음 4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쿼터턴, 규정 포즈, 비교 심사 및 포즈 다운. 3.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심사 60초. 문제 32번 여자 피지크 4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입니다. 문제 33번 여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에서 감점 요소는 무엇인가? 피지크는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과도하게 마르면 안 되고 과도하게 근육이 구분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근육이 많거나 너무 마른 사람은 감점이 되고 피부색과 탄탄함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피부색은 건강하고 부드럽게 보여야 하며 셀룰라이트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보디피트니스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34번 보디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보디피트니스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에로킹, 쿼터턴. 문제 35번 보디 피트니스 에로킹 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심판은 각 선수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자신들의 체격을 표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움직임 및 동작의 속도와 우아함, 쇼맨십, 개성, 카리스마, 무대 연기 능력, 리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비키니 피트니스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36번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복장 차이는 무엇인가? 보디 피트니스는 비키니가 최소 대둔근의 2분의 1 이상 가려야 하나, 비키니 피트니스는 비키니가 최소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 가려야 합니다. 문제 37번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에로킹, 쿼터턴. 문제 38번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 예선 평가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키니 피트니스 선수들은 근육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보디 피트니스 선수들과 같이 근육이 구분되고 선명하면 안 되고 적은 양의 지방으로 너무 마르거나 밀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선수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경우에는 감점해야 합니다. 3. 스포츠 인권,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문제 39번 스포츠 폭력이란 무엇인가?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갈취, 협박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 40번 성폭력은 무엇인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지도자, 선수 등의 힘과 권위 등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41번 성그루밍이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피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쌓고 심리적 지배를 하는 상태에서 정신적, 언어적, 성적 피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42번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입니다. 문제 43번 폭력 또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설명하시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서 피해 옷차림으로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법기관, 전문기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전문 상담기관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도교수, 부모님 등에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문제 44번 폭력 행위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설명하시오. 폭력 1차 적발 시 지도자 5년, 선수 3년 이상 자격정지. 폭력 2차 적발 시 지도자 10년, 선수 5년 이상 자격정지. 폭력 3차 적발 시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 제명. 성폭력 범죄 행위는 1차 적발의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 제명입니다. 4. 생활체육케어 목적과 기능 스포츠 포 올, 피트니스 운동, 에어로빅스 운동, 웰니스 운동. 문제 45번 생활체육 정의를 말하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나이, 성별 구분 없이 체육 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즐기는 활동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문제 46번 생활체육의 기능 3가지를 설명하시오. 사회적 기능 사회 구성원을 사회화시키고 개인을 공동체로 융화하여 화합시킴. 생리적 기능 현대사회의 인간에게 튼튼한 체력을 육성하도록 함. 심리적 기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함. 지금부터는 2022년 최신 개정 문제 스포츠 포 올, 피트니스 운동, 에어로빅스 운동, 웰니스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47번 생활체육 스포츠 포 올 개념을 설명하시오. 스포츠 포 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성별, 연령, 출신, 계층, 지위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자유의지로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육 개념입니다. 문제 48번 피트니스는 무엇인가? 인간의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영위하게 하는 근원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문제 49번 에어로빅스는 무엇인가?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여 폐와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문제 50번 웰니스는 무엇인가?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1.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 자세, 훈련별, 부위별 지도 방법. 문제 51번 체력 정의와 체력의 종류를 말해보시오. 인간의 생활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입니다. 활동 체력은 근력, 지구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이며 방위 체력은 신체적, 생리적 요인에 필요한 체력입니다. 문제 52번 그립 종류를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오버핸드 그립 손등이 천장을 보는 가장 기본 그립, 언더핸드 그립 손등이 지면을 보는 그립, 뉴트럴 그립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잡는 그립, 리버스 그립 한 손은 오버핸드,
다른 손은 언더핸드, 섭네스 그립 엄지손가락 제외. 네 손가락으로 잡는 그립, 훅그립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 안에 넣어서 잡는 그립입니다. 문제 53번. 1RM을 설명하시오. 정확한 자세로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1. 레피티션 맥시멈. 문제 54번. 세트와 랩을 설명하시오. 랩은 세트당 반복 횟수이며 세트는 운동 종류를 한 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55번. 근비대를 위한 3요소를 설명하시오. 영양, 운동, 휴식입니다. 문제 56번.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를 설명하시오. 근력은 80%에서 90%로 4에서 6회 실시합니다. 근비대는 70%에서 85%로 8에서 12회 실시합니다. 근지구력은 60%에서 75%로 12에서 15회 실시합니다. 문제 57번. 인터벌 트레이닝을 설명하시오. 높은 강도의 운동 사이에 불완전 휴식을 넣어 1년의 운동을 반복하는 신체 훈련 방법입니다. 문제 58번. 슈퍼세트를 설명하시오. 슈퍼세트는 서로 반대되는 근육인 주동근과 기랑근을 같이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59번. 컴파운드 세트. 자이언트 세트와 트라이 세트를 설명하시오. 컴파운드 운동은 같은 부위의 운동을 두 개 묶어서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트라이 세트는 휴식 없이 동일한 근육 운동을 3가지를 하며 자이언트 세트는 휴식 없이 동일한 근육 운동을 4가지 이상 수행합니다. 암기팁. 트라이는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운동, 자이언트는 글자 수가 4개니까 4가지 운동으로 외우세요. 문제 60번. 피라미드 원리와 디센딩 원리를 설명하시오. 피라미드 원리는 중량을 점점 높이고 반복 수는 점점 줄이는 운동법입니다. 웜업이 되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디센딩 원리는 피라미드 훈련의 반대 개념으로 세트 진행될수록 중량을 낮추고 반복 수는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참고. 드롭 세트. 한 세트가 안에서 실패 지점 도달시 휴식 없이 중량을 20%에서 30% 낮추어 연속으로 반복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디센딩과의 차이점은 드롭 세트는 세트 간 휴식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1번. 큰 근육 3가지와 운동 방법을 설명하시오. 대흉근은 벤치프레스, 대퇴사두근은 스쿼트, 광배근은 풀업 운동입니다. 문제 62번. 치팅과 스트레이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치팅은 신체 반동을 사용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이팅은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바른 정자세로 운동합니다. 문제 63번. 발사바 호흡은 무엇인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정, 상체 지지력 최대화하는 리프팅 방식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수축 시에 호흡 멈추는 방법으로 고중량을 들 때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64번. 분할 훈련법과 이중 분할 훈련법을 설명하시오. 이분할법은 근육 부위를 2개로 나누어 훈련하며 3분할법은 근육 부위를 3개로 나누어 훈련합니다. 이중 분할법은 하루를 오전, 오후로 2번 나누어 훈련하는 방법으로 더블 스플릿으로 불립니다. 3중 분할법은 하루를 3번 나누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65번. 데피니션, 세퍼레이션, 스트리에이션을 설명하시오. 데피니션은 근육 선명도, 근육 형태가 어느 정도 또렷한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세퍼레이션은 근육 분리도, 근육과 근육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 보는 기준입니다. 스트리에이션은 근육결, 근육 다발이 잘 발달된 상태를 보는 기준입니다. 2. 과학적 지도 방법, 운동영양학, 운동생리학. 2022년 신규 개정 내용으로 2021년 기초운동영양학에서 기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운동영양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초 내용이 아닌 좀 더 심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영양학 문제입니다. 문제 66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주열 요원을 설명하시오. 탄수화물이 주월 요원이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사용됩니다. 문제 67번. 보충제의 필요성과 섭취 방법을 설명하시오. 근육이 주로 수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 섭취하고 1회 섭취 시에 남성은 30g, 여성은 20g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68번. 기회창을 설명하시오. 고강도 트레이닝을 한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영양분 흡수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 69번.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을 설명하시오. 시합 한 주에서 2주 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염분 배출하고 시합 하루 전부터는 수분 섭취 조절하여 데피니션을 높입니다. 문제 70번. 유청 단백질을 설명하시오. 유청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로서 우유에서 유지방과 카제인을 제거하여 추출한 고급 단백질이며 흡수가 빨라 보충제 대부분이 유청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71번. 비타민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 비타민 C로서 과잉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로서 과잉 섭취 시 몸에 축적되어 부작용 초래합니다. 문제 72번. 포도당, 글루코스 을 설명하시오. 탄수화물이 분해된 가장 작은 단위로서 체내 에너지 사용에 사용됩니다. 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할 때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글리코겐 저장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에는 여분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문제 73번 글리코겐을 설명하시오.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운동할 때에는 바로 운동 에너지로 쓰입니다. 문제 74번 글리코겐 로딩, 카보로딩을 설명하시오. 시합 3일 전부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여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량을 높여 근육의 펌핑과 매스를 돋보이게 합니다. 문제 75번 BCAA를 설명하시오. 분지사슬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입니다. 근육 회복, 근육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브랜치트 체인 어미노 애시드. 문제 76번 카르니틴을 설명하시오.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효소로서 세포 내 지방산화가 활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문제 77번 글루타민을 설명하시오. 체내에 가장 풍부한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면역력 높이고 근육통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근손실을 방지합니다. 문제 78번 크레아틴을 설명하시오. 붉은색 육류나 생선에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으로 98%가 골격근에 저장됩니다. 체내 ATP-PC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근수축에 필요한 ATP 합성을 유도하여 운동 수행력 향상시킵니다. 문제 79번 아르기닌을 설명하시오.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 속도 증가되며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생리학 문제입니다. 2022년 신규 개정 내용으로 2021년 기초운동생리학에서 기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운동생리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초 내용이 아닌 좀 더 심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80번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입니다. 문제 81번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단백질은 세포 구성 성분으로 효소, 호르몬을 생성하고 신체의 주성분입니다. 단백질의 구성 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82번 골격근, 머슬을 설명하시오. 인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며 의지대로 수축할 수 있는 가로 무늬 수의근입니다. 문제 83번 속근 섬유와 직근 섬유를 설명하시오. 속근은 백색을 띤 근섬유로 백근으로도 불리며 수축 반응이 빠릅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 때 사용되나 빨리 피로해집니다. ATP와 크레아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데는 유용하기에 단거리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내는 무산소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속근은 근육 섬유의 굵기가 굵어서 많이 할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지근은 붉은색을 띠는 근섬유로서 접근으로도 불리며 수축 반응이 느립니다. 운동 강도가 낮을 때 사용되며 지근은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근은 힘을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는 마라톤 같은 지구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지근은 근육 섬유의 굵기가 가늘어 아무리 많이 해도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다. 문제 84번 근육 수축의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단축성, 구심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입니다. 신장성, 원심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입니다. 문제 85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설명하시오. 동화작용, 아나볼릭으로 근육의 합성 과정, 이화작용, 카타볼릭으로 근육의 분해 과정입니다. 문제 86번 기초대사량, BMR을 설명하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최소한의 하루 에너지량으로 높을수록 체지방이 덜 쌓입니다. 숨쉬기 등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칼로리로 성인 평균 1일 1440kcal입니다. 베이슬 메타발릭 레이트. 문제 87번 체질량 지수, BMI를 설명하시오.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통해 비만도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바디매스 인덱스. 제88번 체내 에너지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유산소 산소가 필요한 운동으로 글리코겐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무산소 화학적 반응을 통해 ATP를 재합성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근력 강화에 필요합니다. ATP-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 89번 ATP를 설명하시오. 아데노신 3인산, 생물의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소를 만나 ATP를 생성하며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ATP-ADP 순환 시스템으로 ATP의 3인산기 중 하나를 떨어지면서 ADP와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를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어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 문제 90번 스포츠 심장은 무엇인가?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심장으로 낮은 심박수로도 충분한 혈액 공급이 가능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며 일반인에 비해 심실벽이 두꺼워져서 한 번의 심장 펌프질에도 많은 혈액을 공급할 수 있고 1분당 40회에서 50회 심장박동수가 나타납니다. 일반인은 1분 70회에서 80회 정도입니다. 3. 규정 포즈.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남자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여자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 문제 91번.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 7가지와 4개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 상완 이두근. 2번 포즈. 프론트 레스프레드 전면 광배근. 3번 포즈. 사이드 체스트 측면 흉근. 4번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후면 상완 이두근. 5번 포즈. 백 레스프레드 후면 광배근. 6번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 측면 상완 삼두근. 7번 포즈. 업도미널 엔타이 복직근. 대퇴사두를 심사합니다. 남자 보디빌딩 4개 규정 포즈.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3번 포즈. 사이드 체스트. 4번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7번 포즈. 업도미널 엔타이. 참고. 클래식 보디빌딩은 2022년 추가된 포즈로서 신규 문제 출제 예상됩니다. 클래식 보디빌딩 규정 포즈 7개와 4개 규정 포즈는 남자 보디빌딩과 동일합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2022년 추가된 포즈로서 신규 문제 출제 예상됩니다. 문제 92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 7개와 4개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1.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 양이두근. 2. 사이드 체스트 측면 가슴. 3. 백 더블 바이셉스 후면 양이두근. 4. 사이드 트라이셉스 측면 삼두근. 5. 백큐ම් 포즈. 6. 앱도미널스 엔타이 복부와 허벅지. 7. 클래식 포즈 오브 애슬리스 초이스 선수가 선택한 클래식 포즈입니다. 남자 클래식 피지크 4가지 규정 포즈. 1.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 2. 사이드 체스트. 3.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5. 백큐ම් 포즈. 남자 피지크는 2022년 추가된 포즈로서 신규 문제 출제 예상됩니다. 문제 93번. 남자 피지크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프론트입니다. 문제 94번.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1.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이두 및 전체. 2. 사이드 체스트 흉근. 3두, 대퇴부. 3. 백 더블 바이셉스 후면 전체. 4. 사이드 트라이셉스 측면 삼두를 심사합니다.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는 2022년 추가된 포즈로서 신규 문제 출제 예상됩니다. 문제 95번. 보디 피트니스 규정 포즈와 비키니 피트니스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1. 프론트 포지션. 2. 쿼터 턴 라이트. 왼쪽 측면이 심판을 향하게 합니다. 3. 쿼터 턴 백. 4. 쿼터 턴 라이트. 오른쪽 측면이 심판을 향하게 합니다. 4. 응급처치. 퍼스트 에이드, CPCR, 응급상황 대처 요령. 문제 96번. 퍼스트 에이드를 설명하시오. 퍼스트 에이드는 응급처치로서 사고 등으로 일어난 외상, 갑자기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 전문 치료 전에 긴급하게 그 장소에서 행하는 간단한 처치 행위입니다. 문제 97번. CPCR을 설명하시오.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공적으로 호흡과 순환 기능을 유지시키고 혈액순환을 회복시켜 뇌 손상을 지연하고 심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입니다. 기존 CPR에서 뇌 손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개념을 추가한 것입니다. 문제 98번. 프라이시즈 응급처치를 설명하시오. 프라이시즈 응급처치는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스플린트 순서의 응급처치입니다. 문제 99번. 흉부 압박을 설명하시오. 복장뼈의 2분의 1, 아래 지점에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낌, 팔꿈치를 곧게 펴서 환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함. 5에서 6cm의 깊이로 1분당 100회에서 120회, 일정한 속도로 30번을 반복합니다. 문제 100번. 자동 제세동기 AED 작동 순서를 설명하시오. 의식 없을 시 한 사람을 지목해 제세동기를 갖고 오라고 요청. 흉부 압박 실시. 기계 전원 켜기. 패드일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 패드인은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 커넥터 연결. 환자와 떨어지기. 제세동 버튼 누르기. 충전되는 동안 심폐소생술 및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압축100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합격하는 자격증 자동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업데이트 바로 확인 가능하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